자,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이. 자, 오늘 우리 주식 시장에 임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좀 가볍죠. 가볍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어쨌든 3200포인트 근처인 200일선 좀 지지만 잘 해준다면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 신고가 도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엥? 소리가 어때요? 소리 잘 안 들립니까? 다른 분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자, 혹시 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음질 이상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하게 한번 상승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무척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일도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번 주 모닝 브리핑에서 그 강한 수급 한번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위가 거의 1조 3천억 가까이 조금 안 됐거든요. 1조 2천억 후반대였으니까 거의 1조 3천억 조금 안 되게,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조 이상의 매수위가 들어왔고 기관도 9천억 이상을 매수하였고 개인만 한 2조 2천원어치 팔았습니다. 야, 엄청난 그 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우리 코스피가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거 박수 칠 일입니다. 네, 박수 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는 드디어 한해설인 신고가. 그동안요, 다른 국가들은 신고가 나고 뻥뻥 날아가는데 우리만 못 가고 해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신고가는 났고요. 이제 누르기를 짧게 누르면 됩니다. 좀 며칠 사이에 한 3일 정도에 이렇게 해서 좀 떴어요. 떴기 때문에 이제 살짝 누를 거예요. 그냥 너무 따라가지는 마세요. 따라가지 말고 살짝 누르는데, 누른다면은 이제 여기는 아주 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눌러야 되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주 살짝만, 크게 누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누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는 뭐 살짝 눌러준다면 이제 우리가 좀 바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장이 올 것 같아요. 큰 장. 자, 우리가요 지금 이제 코스피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신고가가 났다,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있죠. 앞으로 이제 2, 3년은 상당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회의 장, 강세장이 이제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양도세 해결력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오른 것이 왜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주식 양도세 그것 때문에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거 아직까지 그걸 보지는 그것 때문에 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렴이 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렴이 되어질 때는 방향성이 나타나거든요.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방향이 나타나는데, 뭐 내려갈 계획이면 벌써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달 동안에 횡보를 했지 절대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푹푹 빠졌잖아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이 있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만은 기다리는데 그 타이밍,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나올 때가 돼서 올랐지, 뭐 양도세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겹쳤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항상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은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런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변화, 어떤 뭐 출발,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수렴이 잘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한번 8월 말 달부터 이제 한번 갈 때 되었는데, 한번 갈 때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엔 이제 아주 큰 장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투자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좋은 장이 될 거고, 물론 중간 조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겁먹을 정도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2, 3년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번과 같은 그러한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20년 뒤에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번 지나가면요, 거의 한 20년 지나야, 20년 뒤에라야지 이제 새롭게 기회가 올 것인데, 아이고 그러면요, 아우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맞이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강세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뭐 그때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뒤니까, 나중에 뭐 막판에 다 돈 벌면 뭐 합니까? 빨리 벌어놓고 나중에는 좀 누려야지. 돈만 벌어놓고 아이고 이제 누릴 시간이 없네. 그것도 좀 불행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주식 시장에서 보면 한 두세 번 정도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잘 살려야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00년대 장 있죠. 2000년대 이 장, 이 큰 장이 그때 왔거든요. 지금 2020년도니까 20년 만에 온 거예요. 다음엔 또 20년 만에 후에 오는 건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은 2000년대 장 있죠. 이때 정말 주식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그때만큼 많이 벌어 본 적이 별로 없다, 거의 그때가 상당히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보면 상당히 큰 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큰 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상당한 기회의 장,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려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큰 장이 오기는 와요. 아주 큰 장이 오기는 오는데, 근데 상당히 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요. 그래서 왜 까다로워지느냐? 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고점 때 이렇게 많이 입성을 하는데, 이때도 많이 오셨고요.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을 때도 많이 왔고, 그리고 또 많이 왔을 때가 여기, 그리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2000포인트가 최고 고점이었거든요.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이야 마침내 2000포인트 시대다 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입성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더 많은 수가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잘 갔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어떻습니까? 종목도 보면은 잘 안 가죠. 무겁고. 개인이 없는 곳에 종목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는 많이 갈 겁니다. 많이 가기는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의 법칙이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그
어떤 그 투자자들만 데리고 가는 건데 수익에 다 동참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데 지수는 가야 되고 하니까 가는 종목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까다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장만 잘 올라가고 요란하고 나는 손에 쥐는 것이 없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도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큰 장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말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정말 이제 주식 시장에 잘 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기뻐해도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잘 해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신고가 나기는 났어요. 근데 이제 또 과거를 한번 좀 복기를 해봅시다. 사실 뭐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굉장히 최악인 그런 상태에 있었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자, 엄청 뛰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0포인트 이상 뛰어 오르고 그리고 또 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여전히 보면은 시장과 나는 별개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도 시장만 이렇게 올랐지 나는 정말 수익이 나지 않는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 살펴보니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왜 안 가나 했더니 역시 미련을 버리지 못하세요. 네, 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그 미련 있죠. 미련. 못 가는 종목. 그럼 못 가는 종목을 붙들고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올라가겠지. 장이 좋으니까 이제 나도 혜택 받겠지 해가지고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못 가는 종목 끝끝내 못 갑니다. 정말 끝끝내 못 가요. 여러분 쉽게 올라갈 거다. 결국은 가게 될 거라 함부로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물려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과거에 한번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한번 뭔가를 보여주었던 종목일 겁니다. 그러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인데, 자, 우리 그 천하의 현대차 이런 것들도 우량주이죠. 우량주의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 우량주도요, 자, 상당히 또 고생을 시키는데, 자, 이런 말도 있죠.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죠. 네, 우량주를 투자하라는 말도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좋은 종목 우량주를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해라. 그러면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 차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향하는 종목이죠. 하향 추세에 들어간 우량한 종목. 믿기는 믿어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끌고 가는 기업인데 그러한 종목이 그냥 죽겠냐? 결국은 한번 가겠지. 그래서 시장도 요즘 좋아지는데 가겠지 하는데 한번 조정 들어간 것은 엄청 조정을 합니다. 아주 크게 조정을 합니다. 우량주를 보유해 가지고 꾸준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 보세요. 현대차 고점 찍고 조정해서 언제까지 조정합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까지 조정을 하죠. 무려 몇 년을 조정합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 삼산이 되어지죠. 삼산 만들어진 것이 2013년, 2020년이니까 어때요? 약 7년 동안 조정을 받죠. 7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이거 우량주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갈 거야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은. 자, 우량주도 하물며 이렇게 시세가 나면 7년씩 장기간 동안에 조정을 하는데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운 없으면 진짜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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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올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죠.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뜩 물려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있어야 매수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 미련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가는 저쪽에서는 시장이 살아나고 종목들이 뻥뻥 치고 나가는데 그런데 물려 있고 어서 빨리 옮겨가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이 미련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다 놓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 잘 안 되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이 가는 것 같다, 그러한데 내 종목은 잘 안 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줄을 알아야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고 시장은 이제 출발을 해준 거예요. 시장은 이제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장이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미련을 두고 못 가는 종목을 붙들고 있는다면은 제 아무리 뭐 종합지수가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여러분과는 해당한 사항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나중에 다 저 꼭대기 간다면 이제 그 다음에 좀 다 살아나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목을 선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이 다음에 오르면 어떡하죠? 버렸는데 오르면 어떡하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때 또 다시 버렸는데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다시 사면 되죠. 그죠? 다시 사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주도 업종이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간다면 다음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자, 뭐 과거에 지금 수익률이 어떻느니 마이너스가 몇 프로 났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는 과거의 실수입니다. 실수는 실수인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과거의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손실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가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반토막이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떡할까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손실이 클수록 강한 종목에 빨리 붙어야 돼요. 강한 종목은 달아나죠. 강한 종목은 먼저 달아납니다. 먼저 달아나고 먼저 출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에 빨리 옮겨 타야지 여기 이 강한 종목이 올라갈 때 만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강한 종목을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거 어디 없나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격언에 있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탈출을 해야 되겠죠. 구명정을 타든지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배 안 가라앉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식도요. 좋은 기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이제 성격적인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성격일 수 있는데 회피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성 성향이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라든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면 자꾸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해결하기보다는 외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회피성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거는 좀 회피성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이죠. 그래서 잘못됐다 할 때는요, 원인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일시적인 어떤 뭐 조정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고통을 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건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어때요? 빨리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약한 종목은 과감하게 버린다. 자, 그러면 약한 종목은 무엇이냐? 자, 오늘은 뭐 쉽게 그거부터 따져봅시다. 뭐 보유해야 될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로 할게요. 자,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이슨 아십니까?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인가? 마크 타이슨입니까? 마이크 타이슨입니까? 옛날에 그 복싱 선수 돌주먹이었습니다요. 타이슨 같은 체격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왜소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체중도 완전히 저체중 이렇게 되어지고 표준에도 미달되어지는 그 정도로 막 야위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센 타이슨 같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겠죠. 힘이 작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한테 직접 맞붙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자,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힘은 큰 힘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새삼스럽게 왜 그런 걸 물어봐 하실 텐데, 자,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서 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의 상승세라든지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센지 안 센지는 어때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세지고 세다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얘가 센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 주식에서의 주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추세가 되어지겠죠. 뭐 힘들이 모여서 추세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추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힘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과거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추세를 알 수 있는데, 추세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지표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자, 5일선 하면은 뭐죠? 오늘 지금으로부터 과거 5일 동안의 종가의 합의 평균이죠. 평균. 5일 동안의 평균 종가의 평균이 되어지는데, 그날 평균치는 있으니까 그게 쭉 연결되어진 것이 5일선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단기이지만은 그 추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추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큰 힘은 아까 작은 힘을 이긴다고 했죠.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즉, 큰 이평선은 힘이 강합니다.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 이동 평균선인 작은 이동 평균선은 어때요? 수시로 들락거리죠. 왔다 갔다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힘이 작기 때문에 지속성이 짧을 수밖에 없고 자주 들락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이동평, 우리 기본적으로 5일부터 200일까지 이동평균선이 우리 HTS에 깔려 있죠.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큰 추세, 큰 이평선, 큰 추세죠. 그러니까 누가 강한 힘이 강합니까? 큰 이동평균선이 힘이 강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힘이 강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우리 가장 짧은 이평선과 가장 큰 이평선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짧은 검은색이 짧은 이평선 5일선입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막 변화가 심하죠. 근데 여기 분홍색 선인 200일선은요. 일정하죠. 일정하게 쭉 상승했다가 일정하게 하락을 하고 이런 것이 보이죠. 비교적 단순하죠. 올선은 복잡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즉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큰 힘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큰 힘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제 바뀌었다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는 앞으로 바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쉽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야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약한 종목 이런 종목 속간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게 약한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보면은 더 좋을 겁니다. 이러한 원리. 자, 그러면 큰 힘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종목은요, 나쁜 종목이에요. 왜? 하향 추세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큰 힘이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속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이렇게 큰 힘이 아래에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어떻습니까? 대장이 아래로 향하니까 다른 것도 아래로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이평선 넣어볼까요? 네, 이평선 자꾸 넣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복잡할 것 전혀 없습니다. 큰 힘이 아래로 향하니까 다른 것도 다 아래로 향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역배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죠. 지금 가격에 지금 주가 위치가 저기 역배열 상태이고 특히 그 강한 그 큰 힘들이 위에서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다. 위에서 잔뜩 누르고 있다. 이런 거는 나쁜 종목이 되어집니다. 나쁜 종목. 바닥이라고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자, 우리 코스피 여기도 그래요. 하락하였죠.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습니까? 더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안 빠지면은 이제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닥이니까 이제 사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이미 위에서 잔뜩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탁 덮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잘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어때요? 더 안 빠지면 싸다, 뭐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산 사람은 어때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빠져버리죠. 아이고 엄청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빠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2600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상당한 폭락도 나왔고 시원하게 쏟아내기도 하였고 하니까 이제 바닥이 되어지겠지. 바닥이 되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인데 살까?
바닥에 사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야지 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수익이 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다. 바닥이다 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것은 나의 생각. 여전히 어떻습니까? 힘은 아래로 방향을 만들고 있죠. 대다수의 힘들이 아직까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해서 그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직까지도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큰 힘들이 특히 큰 힘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등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세요. 반등 조금 나오는 듯 하지만은 별로 갇혀 있으니까 잘 못 가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보세요. 특히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단기 평선부터 돌기 시작하죠. 거봐 바닥에서부터 이제 돌기 시작하잖아. 이제 하나하나 그 작은 이평선 5일선이 돌았으니까 이제 21선이 이제 돌아 나오려고 하고 이때 보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돌 거야. 그러니까 이때 사야지. 위에서 사냐 밑에서 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봐야 됩니다. 힘을 믿어야 힘을 믿는다. 그렇죠. 힘을 믿어야죠. 그럼 힘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이평선이 방향을 위로 잡고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더 큰 힘들이 아래로 향하고 있네요. 지그시 누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짝 반등 나오는 듯 하지만은 맥을 못 추고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오 하다가 또 내려가잖아요. 아이고 그 우리가 코스피 그랬죠? 그래서 2600 정도 왔을 때가 많이 쏟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깨고 내려가 가지고 2400포인트가 되어 버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포인트. 그런데도 역시 어떻습니까? 힘들은 아직까지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죠. 참 이때 힘들었습니다. 그죠? 하락할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여기도 보세요. 잠시 잠깐 반등은 있지만 결국 큰 힘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이렇게 약한 종목, 큰 힘이 꽉 위에서 누르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거 다 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빨리빨리 솎아내셔야 돼요. 사실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약한 종목을 솎아낼 기회였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빵 출발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이에 시장은 또 주도주들은 저만치 달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놓치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힘은 큰 힘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것들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힘의 지원을 받아야죠. 자, 우리도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좀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게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있는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아야지 어때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성취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힘없는 사람, 힘없는 어떤 주체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 지금 나한테 누르고 있는가, 짓눌려서 깔려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짓눌려서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것, 큰 힘이 짓누르고 있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솎아내 주셔야 됩니다. 솎아내 주시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여기 보면 그나마 여기 한순간이지만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 않습니까?
상승이 있을 때는 어때요? 큰 힘의 지원을 받고 있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지를 받는다. 즉 깔려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큰 힘이 나를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야죠. 그래서 주가가 위에 있고 큰 힘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내려오면은 튕겨서 또 들어 올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때요? 이해가 좀 잘 되죠? 이해 잘 되십니까? 이해 잘 되면 1번. 자, 우리가 이제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시장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또 달아나는데 또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계속 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자꾸 아래에 머물러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더 소외됩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깊이 있게. 그래서 큰 힘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큰 힘의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여러 힘들이 있죠. 주식시장에는 이 5개의 그러한 어떤 지원군이 있는데 이 지원군이 다 나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힘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지지를 받고 또 단계의 지지를 받고 이러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위로 향하면서 5개의 이평선들이 5개의 힘들이 다 우상향하면서 나를 지지를 해준다 하면 그 종목은 어때요? 상당히 잘 오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잘 오르는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 5개가 다 상향하면서 지지를 할 때 그나마 잘 올라요. 어중간할 때도 있습니다. 큰 것은 지지를 하지만 나머지가 좀 어중간하다 내려오고 있다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가 다 나를 지지를 해주고 우상향하고 있더라.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지지하는 힘들을 내가 올라타고 있을 때 여기 깔려 있죠. 깔려 있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타요. 마치 손오공이 구름 타고 갈 때 어떻습니까? 구름 위에서 타고 가지 구름 아래서 매달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서 타고 가야 편안하게 가는 것이지 매달려 가면 그 버티고 안 떨어지도록 버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잘 오릅니다.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잘 올라가는 것은 왜 오르겠습니까? 코스피가 이 보세요. 다 우상향하고 있죠. 그 힘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고 5개 힘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고 그 힘들 위에 제일 위에서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알라딘이 양탄자 타고 갑니까?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네. 저는요 주식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 뭐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간추리고 압축하고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잘 이해가 잘 된 특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도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잘 알아들었다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때요? 좀 쉬워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사실 제목은 HD 현대마린 엔진 후속이 나간다. 후속 출발했습니다. 후속이 이제 나왔는데 너무 좋잖아요. 후속이 나온 거. 그랬는데 이 후속을 드리기 전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못난 이들을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 이평선 아래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힘 빠지면 뚝 떨어 추락합니다. 우리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날개 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뚝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동체 안에, 몸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아래에서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매달려 있으면요, 이거 위태로워 와요. 타고 있어야 됩니다.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종목들 있죠. 매달려 있는 종목 다 처리하세요. 이번에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마이너스가 너무 커가지고요, 안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못 돌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좀 후회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거 되돌려서 없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손실은 손실입니다. 근데 손실하고 이별하세요. 딱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는 거니까 손실이란 영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이제부터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빨리 회복합니다. 회복만 할 거 아니잖아요. 빨리 여러분이 수익으로 가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은 종목 있죠. 그거 자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를 빨리 해야 현금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생겨야지 지금 현대 마린 엔진 후속이 나오니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작업 안 하면요, 그런 현대 마린 엔진 후속이 나오고 얼마를 가든 그거 나오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제일 그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손실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실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수익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방향을 잘 타지 못하는 종목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야지 손실이 아니라, 즉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추세를 타지 못하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좋은 추세를 타지 못하면은 버리세요. 하지만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막상 이제 혼자서 딱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고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라는 거, 코끼리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길고 귀가 아주 넓고 발이 4개가 있고 덩치가 많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봐야지 뭐 알죠. 그죠? 실제로 봐야 알듯이 이제 좋은 추세를 사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해봐 또 어떤 게 좋은 추세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단 나쁜 것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랬을 때 나쁜 것은 어떤 것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요. 제자리 걸음이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손실이면 손실이라고 인정하고 버릴 수 있는데,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 못 가면 못 갑니다. 뭐 버렸다가요, 갈 때 다시 올라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 못하면 그런 것들도 잘라 주셔도 됩니다. 미래 그게 더 애매하죠. 그러면 절반이라도 해보세요. 절반이라도. 나쁜 거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애매하다면은 이거 가지고 있고 싶기도 하고 또 가지도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다면은 절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요. 저는요, 배당도 추세를 타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당 수익, 글쎄요, 배당 수익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배당 수익은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사실은 배당 수익보다 시세가 더 크잖아요. 시세에 대한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더 큰데 그것을 우선순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세 수익, 시세 차익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중간에 배당도 주더라. 그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데 아무리 뭐 배당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못 가거나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당 그거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 까먹는 게 더 많죠. 이거는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흘러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면 안 돼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횡보한다. 시세 차익은 없는데 배당을 주더라. 아니 배당 시세 차익 없고 배당 받을 것 같으면은 주식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언제든지 와장창 하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어때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예금 적금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시세 차익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있는데 나는데 즉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배당까지 주고 배당을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못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세 있죠. 시세의 상승 이게 더 먼저라고 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지. 종목 진단은 안 돼요. 제가 종목 진단을 여기 공개 방송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규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문 막 하시는데 그 진단은 안 됩니다.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오늘은 그 공개 방송 치고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내용들을 들어간 건데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는 머뭇거릴 그게 없습니다.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코스피는 엄청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 개인 투자로서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과 적당히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88TV라는 채널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돼야죠. 그래 여러분이 잘 돼야 88TV도 명성을 얻고 잘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니까 뭐 좋은 종목을 직접 공개 방송에서 막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알려드리고 피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도주, 후속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급선무 사실 이게 급한 거 맞거든요. 투자가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생각해 계좌 들여다 보세요. 계좌 들여다보면 발목 잡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발목 잡고 있는 종목 나올 수 있어요.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올 때는 그때마다 어때요? 속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작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큰 힘에 갇혀 있고 대다수의 힘에 갇혀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버리자. 과감하게 버리자. 여러분 써놓으세요. 이거는요. 써놓고 지침처럼 이렇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갑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버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전에는 모호하잖아요. 모호하니까 기준도 없고 모호하니까 잘라냈다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 버려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먼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아내자고요. 속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오르고 어떻다 그걸 나중에 논하고 일단은 나쁜 것부터 잘라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자, 벌써 3시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인데 이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방송이 있죠. 내일 아침 9시에 방송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수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